네, 안녕하세요. 연아영입니다. 네, 지금 아이들 시험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고요. 창덕여고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직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테스트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코로나의 여파가 이제 완전히 끝났죠.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평년보다 많이 어려워졌고요.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내던 학교들은 변형도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마 소식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보성고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죠. 저는 보인고 시험지인 줄 알았습니다. 보성고 시험지를 보는데 이게 무슨 보인고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다 높아졌어요. 동북고도 높아졌고요. 상일여고도 평년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변형의 정도는 더 심해졌고, 그리고 계산 난이도도 훨씬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는 결국 모의고사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지는 중이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사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 기말은 사실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친 듯이 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퍼져버렸을 겁니다. 어머님들 금토일 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은 겨울부터 달린 거는 다른 학원과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기를 이렇게 많이 다졌으면 저희는 이제 모든 목표를 싹 다 기출문제로 맞췄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지를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기출문제를 풀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출을 시켰죠. 학교 시험 이런 거 나와.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클리닉이라는 그 형태를 띄어서 애들이 시험지를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때까지도 시험을 시간을 재서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직전 보강까지 거의 한 적게 풀어도 60개, 많이 푼 애들은 70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러니까 강동, 송파, 그다음에 강남 이 3구에 있는 웬만한 학교들은 그냥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들이 다니지도 않는데 학교를 이제 품평을 하죠. 아, 경기 고치고 쉽게 나왔네, 뭐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의 경향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신의 학교가 평년과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유형을 얼마나 많은 난이도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시험제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적응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자주 나오는 문제도 이제 알게 되고요. 지금 시즌 1부터 계속 달렸을 때 일단은 EBS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지금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은 많아요. 자이스토리도 많고. 근데 EBS에서 선별한 이 얇은 책 하나가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가 봐요. 그래서 이 선별되어 있는 얇은 문제집에서만 출제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만 만약에 추가적인 문제를 좀 더 내고 싶으시면 학교 프린트를 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학교 프린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책에서 모의고사 기출을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이들 50분 시간 안에 답지까지 쓰는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연습이 정말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애들이 서술형에서 답만 맞으면 그냥 자기들이 다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하나하나의 어미 하나하나의 그 1점씩 까여봤을 때 그때 아이들이 체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얼마나 꼼꼼하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답이 뭔지를 아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은 중간고사 첫 시험이니까 감각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채점을 했고 부분 점수도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긴장을 하죠. 다만 꼼꼼하게 풀게 되면 50분 안에 푸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먼저 푸는 것도 좋고 절대 옮겨 쓰면 안 됩니다. 옮겨 쓰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풀다가 조금 꼬여가지고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옮겨 쓰다가 아예 못 쓰는 것보다 나아요. 아이들 전에 서술형 문제 5개를 완벽하게 풀고 단 한 문제도 못 옮겨 쓴 아이도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20점 가까이 날아갔어요. 정말 많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첫 시험에 특히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연습시키고 계속 잔소리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단원 테스트가 끝나서 조금 기본기가 됐으면 잘하든 못하든 일단 50분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지를 이제 50분 재고 서술형 풀 때 뭐 박살 났겠죠. 가장 쉬운 시험지부터 천천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성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머님들 전화 되게 많이 받았고요. 우리 애가 지금 학교 시험지를 이 정도 학교를 우리 애가 60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애가 지금 60점을 받을 거냐? 아니죠. 올라가야 되고 시험에 대한 스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점수로 이렇게 반영이 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일단은 시즌1 주교재는 기출문제를 구성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시험지보다는 약간 교재의 느낌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A반들을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난이도 4는 저희가 말하는 틀려도 1등급이 되는 그 난이도인데 그것을 그냥 단원별로 다 묶어서 200제 정도를 이제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힘들죠. 한 문제 한 문제 아무리 상위권이라 그래도 초고난도 문제만 200문제를 계속 숙제를 주고 수업을 하면 많이 힘들 겁니다. 정말 많이 투덜거렸고요. 근데 그때 꼭대기 문제들을 어디까지를 봤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확실히 늘어나요. 그리고 범위가 넓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상위권 아이들은 선행이 다 되어 있으니까 애들 접선 구할 때 수투 쓰면 쉽거든요. 사실 접점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판별식 안 써도 돼요.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 가르친다기보다는 너네의 경쟁자들은 이렇게 풀 거야.
너네 시간에 반의 반도 안 걸리게 접점을 찾아내고 있어. 그래서 수투를 만약에 배웠다면 우리 한번 해볼래? 대신 서술형을 쓰면 안 돼? 그럼 애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럼 저는 서술형에 어떻게 써야 돼요? 일단 답을 내고 판별식에 의해서 구하면 한 줄 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 경쟁자들과 함께 이제 눈높이가 맞아질 수 있는 그 감각을 좀 키워주고 실제로 수투 내용을 쓰지 않더라도 알고 들어가는 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켰고 C반, D반들은 사실 수상이 끝나지 않은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수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아주 가볍게 했거나 그래서 수상을 거의 학원에서 처음 하다시피 했는데 난이도 3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사고력, 변별력 문제에 들어가는 문제들이라서 여기까지를 공부하는 건 사실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센 문제 이제 질문하면서 겨우 푸는데 막 난이도 3 기출문제로 푸니까 숙제도 힘들어하고 막 포기하고 싶다 그러고 숙제 안 해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들 계속 독려하고 보강하고 오답하고 하면서 결국 난이도 3까지를 어떻게든 완주를 시켰고 그리고 복습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공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적인 부분은 조금 약할지 모르겠지만 눈이 트이고 아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목표의식도 생기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목표 등급도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선생님 저 난이도 3 예전엔 다 틀렸었는데 이제 한두 개 맞으니까 저 조금 더 등급 높여볼까요? 저 한 3등급 한번 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재미들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겠죠. 그랬습니다. 부교재 같은 경우도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막 도전하고 싶으면 블랙라벨 도전하라 했고요. 근데 상위권 아이들은 제가 좀 많이 짜줬고요. 그래서 너는 기초가 아직 조금 부족하니까 마플 시너지 한 번만 돌리고 뭐 블랙라벨 가자. 이렇게 해서 주교재와 부교재를 같이 이렇게 돌렸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수학에 쓴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즌2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한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했고 시즌2부터 서서히 숙제를 줄여주고 오답 위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2가 되면 이제 숙제를 확 줄여서 기출문제를 이제 난이도 4도 있기는 한데 이제 잘 나올 것 같은 것만 조금 넣고 전반 다 난이도 3 위주로 이제 돌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답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시즌2까지 오게 되면 부교재가 선택이 좀 나뉘어져야 돼요. 무조건 양치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다른 과목이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교재를 추가로 진행한 아이들은 보성고와 동북고 친구들 왜냐면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 그 기출문제집 EBS가 부교재였으니까 그래서 부교재를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을 위한 백미라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킬러만 변형한 그 문제집 원본 문제 100개와 변형 문제 100개 실제로 이제 200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강제로 시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했었고 다른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복습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블랙라벨이랑 일품을 풀다가 저 마플 시너지로 좀 복습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내려간 경우도 있었고요. 학교 시험지를 그냥 숙제로 주면서 집에서도 연습해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2부터는 일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교도 조금 더 이제 다르게 갔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단원 테스트고요. 이제 학교 시험지는 아니고 각각의 문제들이 모두 다 별표가 매겨져 있어요. 학원에 있는 모든 문제집, 시험지 다 1부터 4까지 별이 달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누적 난이도 이제 정답률이죠. 그래서 1은 94 정도인데 이제 난이도 3이 반도 못 맞죠. 이때가 이제 3월 초반에 제가 캡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까지 난이도 3이 좀 힘든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나왔던 전체적인 뭐 수십 문제, 수백 문제 되겠죠. 그 문제에서 잘 나왔던 1, 2, 3, 4의 그 비율을 따라서 만약에 네가 지금 너네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면 이 정도 등급이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단원별로 테스트를 본 거기 때문에 그다지 정확하진 않고 자 대략 왜냐면 학교 시험지를 아직은 풀 실력이 안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참고하는 정도의 용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1일 테스트는 OX로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틀린 문제 오답을 하게 되면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추리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 시험지를 들어가면 이제 각각 배점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다 필기를 그러니까 다 채점을 하고 부분 점수 깔 것, 추가할 거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점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총점이 100점이 아닌 시험지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감각을 좀 키워주기도 해야 돼요. 정신요고 같은 경우는 총점이 30점이니까 그래서 30점 중에서 내가 몇 개 정도를 맞으면 100점 환산했을 때 이 정도구나 이런 느낌도 좀 줘야 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성적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 3번 이상도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제 문자로 사진 이제 3개가 가죠. 그래서 월수금, 뭐 화목, 도본, 시험지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단원 무슨 단원 많이 틀렸는지 점수랑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시험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학교 시험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니까 학교 시험지의 점수가 엄마한테 노출이 되는 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3개가 몰아서 가는데도 계속 긴장을 하고 아 이번에 문자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서서히 이제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엄마한테 설명도 할 수 있죠. 엄마 이번 시험지는
경기고라서 좀 어려워서 그래. 엄마 이건 좀 잘 나왔는데 솔직히 좀 쉬웠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도 평가를 할 수 있게 돼요. 네,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면 이 친구 이제 A반 친구인데 이제 수원까지 선행은 했어요. 중학교 때 했는데 수상화가 심화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센 정도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일단 문제집 조금 이제 선행까지는 좀 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즌 1 들어갔을 때 이제 초고난도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계속 키워주려고 노력을 했고 아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여기까지 해야 1등급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일일 테스트를 쭉 봤을 때 점수가 초반에 좀 쉬운 학교들은 괜찮았어요. 되게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세화고는 이제 자사고니까 여기보다 이 시험지가 어렵다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시험지는 자기가 그러니까 못 볼 거고 쉬운 시험지는 잘 본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계산 실수가 좀 많으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서울고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좀 이게 힘들어 하고요. 도리어 이 친구는 깔끔한 사고력 문제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지저분한 학교로 가게 되면 굉장히 점수가 많이 떨어졌었고 실제로 이제 뒤에 더 많지만 그리고 문제가 깔끔하게 나오면 굉장히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약점은 계산 실수구나. 그래서 계산 실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 학교가 특히 계산이 좀 복잡한 학교고 올해도 되게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계산 실수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2번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0.8점인데 30점 만점에 0.8점인데 그 0.8점 때문에 2등급 1등이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좀 뿌듯해하는 거는 개수가 적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4개인가 5개가 틀렸어요. 근데 2등급 1등이 될 수 있었던 게 선생님 표현으로 서술형에 깔 게 하나도 없더라라고 표현을 하시더래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평소에 꼼꼼한 성격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작정하고 매기면 사실 1, 2점 깔만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연습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서술형 참 잘 썼더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기말고사 때 꼭 1등급을 받아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지금 수투까지 선행이 되어 있었고요. 굉장히 수학 잘해요. 굉장히 잘하고 서술형도 굉장히 잘 쓰는데 다만 시험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뭐죠? 이렇게 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어요. 실력적으로는 완벽한 1등급이 될 것 같은데 시험을 볼 때 이렇게 갑자기 80점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더 어려운 시험지를 더 잘 보기도 하는데도 여기에서 약간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왜 틀렸어 그러면 집중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계산 실수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연습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최고난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시험지 계속 연습을 시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 해주고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봐.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산 실수에 대해서 좀 연습을 많이 했고요. 이 친구는 그 모의고사 킬러 변형 문제집도 끝까지 다 풀고 해서 지금 보성고에서 한 문제 틀려서 아마 한 문제면 1등급 확정일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잘하는 친구지만 그 약간의 연습량 그것만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줘가지고 잘 채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수상이 안 끝났던 친구예요. 수학은 완전히 생 처음이었고요. 이 친구는 약간 이제 수학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선행이 안 돼 있었죠. 계속 이제 열심히 해보자, 문제집 해보자 그러니까 저 일품 한번 해봐요. 저 뭐 블랙라벨 한번 해봐요. 근데 사실 이제 수상을 한 번 정도 돈 상태에서 풀기는 쉽지 않은 문제집이죠. 근데 아이가 어떻게든 경험을 해보고 그 눈이 높아지는 그걸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그래서 점점 어려운 문제들을 도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제 중위권 아이들부터는 계산 실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2단원은 잘하는데 2단원은 못해요. 똑같은 단원인데 이 유형은 잘하는데 이 유형은 못해요. 이제 이게 너무 굴곡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잘 보는 거고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 약한 부분이 나오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거의 3, 40점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더라고요. 요번에는 잘 봤더라고요. 근데 다음에는 참 못 봤더라고요. 이렇게 좀 아이가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래서 좀 편안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 난이도 3 하면서 이 친구가 바로 부교재를 내려가고 싶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기초가 부족해서 이렇게 자꾸 급락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마플 시너지를 한 번 더 풀겠다. 그래서 센을 2번 푼 상태인데도 마플 시너지를 한 번 더 들어갔었고 기본을 잘 채워줬어요. 과중학교였고 이번에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왔어요. 평년보다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중에서 중상 정도 난이도로 나왔는데 현재 본인은 80점대 후반일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서술형을 그렇게 잘 쓰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까일 거다. 근데 결국 까였어요. 그래서 한 4점 정도 까였습니다. 그래서 84.9로 확정된 거는 매우 잘한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은 2등급 상위라고 하는데 저는 상위는 아닌 것 같고 2등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행이 되어 있고 안 돼 있고랑 실제 성적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물론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학교 시험지를 얼마나 분석해서 본인한테 맞는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선행 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본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테크닉이 들어가기는 해야 돼요. 아이들의 경쟁자들은 선행이 많이 되어 있거나 중학교 때 워낙 많은 바퀴수를 돌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시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테크닉이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물론 기본기는 당연한 거고요.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은 이 정도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선생님이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믿어주고 막 푸시를 할 때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학원 테스트 저 반밖에 못 맞는데 왜 쌤은 자꾸 3등급을 할 수 있다 그러냐. 도리어 애들이 못 믿고 저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나는 너의 가능성을 믿고 3등급을 제시를 하는데 왜 나를 못 믿고 못 따라오냐. 내가 시키는 거 한 번만 해보자. 그래서 애들한테 거의 뭐 읍소를 했죠.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아이들이 이제 독려를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한 건 아이들이 한 거고, 저는 아이들한테 가능성을 제시하고 믿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아이들이 참 잘 해준 것 같아요. 이제 기말고사는 정말 짧잖아요. 그래서 그 기말고사를 할 때 기출문제를 어디까지 볼 건가, 그리고 아이들이 현재 실력이 이 정도니까 난이도를 너무 높은 거를 주면 안 되나? 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목표가 생기면 해요. 근데 강제로 시키면 안 하니까. 그래서 높은 난이도를 한번 편안하게 좀 더 재미삼아 구경해보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5문제 중에 1문제 풀고 2문제 풀고 점점점 재미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절대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만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왜 남들 다 틀리는 문제 혼자 받고 기본 문제 한 5개 틀리고 그래서 이제 등급 확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기본 문제 푸는 거 되게 지겨워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꼭 학교 시험지를 보여주시면서 너 지금 풀면 50점밖에 안 나와. 근데 너 어려운 문제 한두 개 더 맞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알아들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